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제커. 제1장 로마 클럽의 경고와 현대의 위기. 자원의 대량 소비가 풍요는 아니다. 바이츠제커.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을 때 독일 국민은 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도 자문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 연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담한 사고와 독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독일 국민이 떠안고 있던 잠재적 불안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여론이 갑자기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철수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년 이상 탈원전파였던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물론 기독교 민주 연합과 자유민주당까지 탈원전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석탄, 풍력,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이 논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드디어 정치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이케다. 독일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방금 박사께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 간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의 발전이라는 부분까지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지요. 1984년에 저는 로마 클럽 창립자 아우렐리오 페체이 박사와 대담집 21세기의 경종, 영업한 등의 제목은 너무 늦기 전에를 발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페체이 박사의 유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대담에서 저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다방면에서 지적하고 오늘날 석유를 대체할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원자력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바이츠제커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과학기술이 해온 도전은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 과학기술의 도전은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고 이를 순환시켜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한 저서가 박사께 받은 최근 저작 팩터 5겠지요. 바이츠제커 맞습니다. 호주 팀과 함께 집필한 팩터 5는 자원 생산성을 5배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소비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난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또 부유한 나라에서는 자국의 경제 건정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자원 소비를 5분의 1로 억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도 페체이 박사와 이케다 회장의 대담집을 읽고 감명받은 일이 떠오릅니다. 두 분 모두 확고한 글로벌 식견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계의 세력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평을 던지는 한편 인류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지요. 우리 지구는 거대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구가 재생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징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터 5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인구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고 기술 개발을 달성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에 가하는 부담을 적어도 팩터 5까지 줄이고 언젠가 팩터 20, 20까지 줄일 수 있다면 인류에게도 분명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케다. 성견성이 넘치는 장대한 비전입니다. 또 지극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현대 문명의 경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여태껏 사회는 자원의 대량 소비를 통해 풍요를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원의 대량 소비가
풍요의 근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팩터 5에 담긴 제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신사고를 촉구하는 발상이며 저 역시 이 점에 주목하는 한 사람입니다. 페제이 박사도 말씀하셨지요. 인류가 미래를 향해 안전하고 평온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사고 및 행동의 새로운 지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이트제거 박사의 제언은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로마클럽의 첫 번째 보고서 성장의 한계 1972년 발표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사회가 가진 본질적 한계를 최초로 지적하고 소비 문명으로부터 전환할 것을 호소한 시도였지요. 바이트제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장의 한계는 일종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요소, 매개 변수가 서로 영향을 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컴퓨터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인구 증가, 공업 생산, 증대, 농업, 오염, 자원 소비 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낸 세계의 시스템이지요. 이 시스템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원 고갈로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몇 가지 계산상의 전제, 즉 특히 공업 생산과 오염을 고정적으로 연결시킨 점은 잘못이지요. 마침 인류에게 행운이었던 것은 성장의 한계가 출판되었을 즈음 오염 대책이 성공을 거두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책에 제시된 여러 과제에 대해 미래의 지향적인 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공해는 1960년대의 가장 심각한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지역 공해에 대한 항의 데모는 뜻밖에도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시민운동을 촉발했습니다. 1969년 저는 게오르크 피히트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학제적 싱크탱크인 복음주의 학술 협회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정책은 이미 제 연구 과제였고 제가 조직한 연구팀에서는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탐구했습니다. 저희 팀은 성장의 한계라는 결실을 맺은 로마클럽의 인류 위기 프로젝트에 대해 독일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팀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에센대학교, 현재의 디스부르크 에센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직을 맡았을 때 환경문제 연구에 종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센대학교의 저희 팀은 대학원 과정에 견줄 만한 환경과학 및 환경계획 과정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준비하고 창설된 과정이었지요. 이케당 박사는 이미 그때부터 로마 클럽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피트 교수는 박사의 부친이신 카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 박사의 절친한 우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피트 교수가 아주 이른 시기에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대해 중요한 비평을 발표하셨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박사께서도 깊은 친분을 맺은 피트 교수에 대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성장의 한계가 던진 충격이 아직 가시기 전에 다행히 페체이 박사를 배웠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영국 역사가 토인비 박사의 소개가 계기가 되었지요. 1972년 5월과 이듬해 5월 저는 런던에 있는 토인비 박사 자택에서 약 40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대담을 마친 후 토인비 박사는 제 친구들입니다 라며 저명한 식자들 몇 분의 성함을 쓴 메모를 주셨고 그 후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라며 대화를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페체이 박사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토인비 박사와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대담을 나누던 시기에 성장의 한계가 발간되었다는 점도 불가사의한 인연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가 던진 충격과 반향에 대해 페체이 박사의 협력을 얻어 세계를 취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 빌헬름 오르트만 씨였습니다. 제가 토인비 박사와 첫 대담을 마친 뒤 오르트만 씨는 토인비 박사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인비 박사가 주신 메모에 오르트만 씨의 성함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만나뵐 기회가 없었지요.
아무튼 성장의 한계는 핵 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지구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밝혀냈습니다. 그 위기 의식이 공유되어 지구 의식이라 부를 만한 정신의 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1975년 저는 페체이 박사 나아가 로마 클럽과 만난 것입니다. 그 후 현 명예회장이신 호흐 라이트네르 박사와도 대담집을 발간했으니 로마 클럽과는 3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셈입니다. 저는 바이츠제커 박사와 진행하는 이 대담을 페치 박사와 21세기의 경종 호우 라이트네르 박사와 함께 바라보는 동가서, 인간혁명과 지구혁명을 잇는 대담이자 두 분의 우정에 뒤이어 로마클럽 분들과 나누는 제3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로마클럽의 회원이 되신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바이츠 제커. 영광스럽게도 제가 페체이 박사를 처음 뵌 것은 1983년 뉴욕에서 열린 세계자원연구소 발족 축하 만찬회에서입니다. 이 만찬회에 참석을 권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친구이자 로마클럽 회원인 아크릴 렘마 교수였습니다. 그 후 로마클럽과 연계를 맺게 되었지요. 1991년 제가 푸퍼탈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을 무렵 로마클럽의 베르트랑 슈나이더 사무국장 그리고 저와 국장의 우인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마틴 리스 씨 이렇게 두 사람이 본회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로마클럽이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 설명했고 얼마 후 저는 로마클럽의 정식 회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로마클럽 회원이 된 후 첫 번째 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알렉산더 킹 박사와 호우 라이트네르 박사를 뵙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중 호우 라이트네르 박사와는 박사가 국제고문단 의장을 맡은 2000년의 하노버 만국 박람회 준비를 포함해 알찬 결실을 맺은 만남을 많이 가질 수 있었지요. 제가 이케다 회장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도 로마 클럽을 통해서입니다. 페체이 박사가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강연할 때 회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호우 라이트네르 박사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회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